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식품들을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밥 먹고 난 다음에 또 가끔 화롯불에다가 고구마 구워 먹기도 하고, 네. 또 캠프파이어 하다가도 먹기도 좋고, 그래서 오늘은 그 고구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 고구마는 현재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 기원전 3000년경, 그러니까 지금도 약 한 5000년 전 정도의 예전부터 멕시코 지역에서 재배되지 않았나라는 이제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고구마도 그 멕시코 지역에 있었으니까 유럽이나 동양에는 없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재발견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전해전해해서 이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우스갯소리로 뭐 신라 시대 때 고구마 먹었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 당시에 고구마가 없었어요. 그 고구마는 상당히 좀 그 농업에서는 상당히 중요시하는데요. 이 고구마를 기를 때 보면은 이 단위 면적당, 예를 들어서 땅이 100평이 있다. 그 100평에서 그 식량을 생산을 했을 때 보통 그 다른 그 쌀이라든지 다른 걸 했을 때 뭐 100평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을 먹여 살렸다. 근데 고구마를 100평을 기르면 그게 2배. 그러니까 20명을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 고구마만 잘 먹는다면은 사실은 이 기아에서 많이 해방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고구마 먹고 소화가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잘 안 먹는, 입맛이 별로라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별로 그 일반화가 안 되는데, 사실 이제 지구를 살린다는 목적에서는 이제 고구마를 많이 애용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그 식량, 이제. 근데 요새는 또 우리도 또 쌀이 남아서 또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그 연구 가치가 좀 상당히 있어요. 고구마는 그 예전에는 감저라고 그랬대요. 감저. 이 저가 말하면 이제 그 마저자래 마. 그러니까 고구마가 옛날에는 마로 생각을 했어요. 마. 그러니까 마 비슷한 건데 맛있는 마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감저라고 해서 이제 고구마를 의미하는데, 이제 한문으로도 산약이 마예요. 마 같은. 그래서 고구마 약간 붉은색이 나죠. 그래서 홍산약 하면은 지금도 한의학에서는 산약하면 마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산약 하면은 그 마같이 생긴 건데 붉은색이 나더라.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마가 하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붉은 빛이 나는 마 비슷한 거다. 이래서 이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예전 기록을 보면은 일본에서 그 고기 위마 이렇게 발음을 했대. 물론 이제 우리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걸 하면 우리가 말하는 고구마하고 발음 비슷하죠. 고기 위마. 또 이거 고고이문과 이것도 뭔가 고구마 발음 비슷하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사용했던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고구마라는 단어에서 이게 불과 한일합방 이후예요. 예전에는 당연히 고구마를 감저라고 했어요. 뭐 감저라고도 하고 뭐 감저 뭐 이렇게 다 표현을 했어요. 근데 불과 일본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한 다음에 그러고선 이제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하다 보니까 우리말로 고구마라는 단어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골에서는 이 고구마를 옛날 발음으로 100년 전 발음으로 감저라고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골 할머니라든지 아니면 그 산골 이런 분은 지금도 고구마를 감저라고 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시장에서 사는 그 감자하고는 틀린 거죠. 요거하고 발음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감자는 감자고 동그란 거고, 감저는 고구마다. 근데 감저라는 거는 옛날 발음이다. 옛날. 지금은 다 고구마라고 하고 있지만, 요런 이제 차이들이 좀 있어요. 이 고구마는 그 예전에 그 중국에 언제 들어왔냐라면 이제 만여 년간이니까 1570년대, 1593년에 필리핀 지역에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고구마가 이게 수출 금지 품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왜냐하면 이제 그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가 좋고 대체 식량으로 아주 좋으니까
이 국가에서 이제 막 지금도 새로운 신무기라든지 고급 기술은 어떻게 외국으로 못 나가게 하죠. 그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 산업 그 기밀이었던 거예요. 옛날에도 고구마를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이제 그 중국 사람 필리핀 지역에 갔는데 이제 그건 갖고 오면 쉽고 그래서 이제 몰래 그 배 밑창에다가 고구마를 싹을 달아가지고서 그 물 밑은 안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져왔대요. 몸 수색을 다 하니까 몸에다가는 못 가져오고 이제 그랬던 기록이 나와서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국 남부 지역에서부터 이제 고구마가 이제 길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냐 이런 것도 보면 참 연대가 그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들 중에 작물들 중에 이렇게 정확하게 언제 들어왔다는 기록이 남긴 것이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고구마예요. 고구마 정확히 몇 년도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잠깐 그 기록을 좀 볼까 해요. 그 고구마가 1593년도에 중국으로 들어가고 필리핀 지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선 1605년에 중국에서 유구국이라고 해서 지금 오키나와 옛날에 유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오키나와로 들어가고 그곳이 대마도에 길러진 게 1715년도래요. 예, 대마도. 그 지금은 뭐 쓰지마 섬이라고 그러나요? 옛날에 대마도라고 그랬죠. 그랬다가 그 1764년에 공식적으로 조엄이라는 우리나라 분이 일본에 가서 사신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가서 고구마를 가져오세요. 그게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176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약간 그 240년 전?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300년 전에는 우리가 고구마가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요때 처음으로 고구마를 가져왔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요. 이 당시에 조엄이라는 분이 1764년에 고구마를 가져왔는데 가져오자마자 연구를 엄청나게 했어요. 조엄이라는 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 연구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도 고구마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는 고구마를 문헌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문헌을 통해서 고구마라는 게 있는데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흉내들은 굶어 죽잖아요. 굶어 죽는데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구황식물은 아주 좋은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구하고 싶었다, 실체를. 근데 못 구하다가 조엄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가져오자마자 그걸 막 여러 방면 연구를 해요, 우리가. 그래서 연구를 해서, 왜냐면 옛날에는 어떻게 재배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몇 도에 보관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김을 매야 되는지, 싹을 잘라줘야 되는지, 뭔지 몰라요. 그죠? 이거 연구를 엄청나게 하세요. 이 당대 대학자들이. 그런 결과 30년 뒤에는 정부 이제 어전회, 지금부터 이제 청와대 뭐 국무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흉년이 들어서는 고구마를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심어보자. 라는 이제 어전회의가 열려요. 이제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불과 30년 만에, 지금 30년은 되게 길죠. 근데 옛날 30년은 그게 짧은 거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불과 30년 만에 고구마에 대한 그 자료를 다 집대성을 하고 실험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정부에 건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재배를 확대시켜요. 그건 대단한 기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고구마를 보면서 야, 참 우리 선조들의 이 피땀 어린 그 정성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고구마는 분명히 중국에 들어간 것은 1500년대 후반이에요. 그죠? 1590년대인데 1590년 이전의 책에도 감절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305년에 나온 책에 남방 본초사이라는 책이 있어요. 남방 초목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도 감절하는 게 나와요. 그럼 과연 이 감저가 어떤 사람 단어가 똑같으니까 우리 동양에도 예전부터 고구마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왜냐면 기록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예전에 사용했던 이 감저는 야생종 말을 말해요. 야생종 말.
마 있죠, 마. 우리 마 뭐 그 미끈미끈하고 하는 거 있죠. 그 마 중에 다 산에서 자라죠, 마가. 그 중에서 하나 일종이 있나 봐요. 그걸 산저라고 그래, 산저. 젖자는 요 똑같이 쓰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감저라는 기록은 마의 일종을 썼는데 그랬다가 중국에 진짜 고구마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헌에 써 있으니까 뭐 305년에도 있고 여기에 나오는 감저를 고구마라 착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밝혀주는 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그걸 문헌을 다 찾아서 어디가 잘못됐다. 요거는 옳은 문헌이다. 이런 걸 이제 밝혀주는 거죠. 1631년에 나온 농정전서라는 책에서 이제 그 필리핀 지역에서 수입된 진짜 고구마와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기록은 감저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마하고 이게 차이다, 틀리다라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서유구라는 분이 이제 서명의 그 손자가 되는데 이제 그 서명의라는 분이 여기서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중국 나오는 기록이 틀린 거다. 요것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많이 써요. 이제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이제 연구한 결과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요. 근데 그 감저 고구마를 보면은 그 현대 기록에 보면 그 폐암 있죠, 폐암. 폐암 걸리는 거. 폐암 발생률을 낮춘대요. 그러니까 항암 효과가 있대요. 그건 이제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미국 이제 보건성에서 연구를 한 거야. 미국 연구소, 국립암연구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연구한 결과 고구마의 폐암에 좋더라라는 연구가 나와서 그래서 그 녹황색 식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제 호박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제 그런 식물들이 다 암에 좋더라. 이런 이제 기록들이 좀 나와요. 우리 이제 동양권에서는 이제 고구마를 이제 기운이 없다든지 힘 빠진다든지 이랬을 때 먹으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데 이 고구마는 재밌는 게 이 흡비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거름을 빨아들이는 기운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고구마가 쫙 뻗어나가죠. 줄기 보시죠. 고구마가 알매가 심으면은 거기 줄기가 엄청나게 뻗어나요. 또 때로는 이제 줄기만 잘라 심어도 뻗어나가죠. 뻗어나가면서 또 땅에 묻히면 또 그게 또 이게 뿌리가 내려요. 그래서 이게 뻗치는 힘이 강하다 생각해요. 많이 먹고 뻗치는 힘이 그거를 우리는 이제 사상의학에서는 호산지가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뻗어나가는 기원. 그래서 태음인들이 되게 몸이 찌뿌릇하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뻗치는 기운으로서 몸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고구마는 뻗는 기운이 강하니까 그것이 태음인한테 더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실제로 태음인을 먹었더니 정말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소화가 안 된다. 변비 기운이 있는 사람들, 태음인들 그러면 이제 이 고구마에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또 먹으면 또 변비 기운이 많이 치료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도 좀 해주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고구마 먹을 때는 꼭 우리가 그 동김치와 같이 먹죠. 신김치. 그 왜 그럴까? 그냥 먹으면 꼭 꺽꺽 개트림하고 맛도 별로 없어요. 근데 꼭 동김치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러면은 동김치, 신김치 있죠. 신김치나 동김치하고 먹으면은 이게 적당히 수렴되면서 그 안에 그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고구마에. 그것 때문에 이제 트름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러는 건데 그거를 억제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마 먹을 때 동김치라든지 신김치와 같이 먹으면 더 맛있고 또 맛있는 게 소화도 정말 잘 돼.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들 이제 지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고구마는 되게 저장을 어디다 하죠? 따뜻한 데다. 그래서 우리도 시골에 가면 고구마로 뭐 웃방이라든지 이런 데로 하죠. 고구마는 얼리면은 다 썩죠. 그래서 고구마는 참 귀하게 대접을 받아요, 항상. 그런 반면에 감자는 참 이제 헛간에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고구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고구마는 콜럼버스 미대로 발견한 후에 수입이 된 거고
또 그것이 구황심을 했던 거. 고구마라는 단어는 사실은 일본어에서 나오는 거다. 그것이 불과 100년밖에 안 되더라. 옛날에는 이제 그 감절하고 했다 우리가. 그래서 그 갖고 시골에서 혼동할 수가 있고 태음인들이 그 소화가 그 몸의 그 기운을 복돋을 때라든지 허기졌을 때라든지 이럴 때 쓰면 좋고 또 태음인 변비에도 좋고 이렇게 좀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반면에 그 소음인들은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먹을 때는 항상 좀 조심해서 먹는 게 좀 좋죠.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네. 자, 오늘 이번 주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